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버추얼 선행생기팀 김영경 책임 매니저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KBT 왁스도포 해석 기술의 개발 진행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KBT 왁스가 무엇인지, 작업 공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의 부식은 미관상 상품성 가치 하락뿐만 아니라 차체 샤시 부품의 강성 저하를 일으켜서 주행상의 안전 문제, 차량 충돌 성능 저하 등 자동차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부식 현상은 차량을 구성하고 있는 금속 표면이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화학적, 전기화학적 반응에 의한 산화물을 생성하는 것으로 양극, 음극, 전해질 3요소에 의해 발생합니다. 차량 부식을 방지 위한 방안은 이온화 경량 차이에 따른 희생양극법을 이용한 아연 패드 적용, 음극 반응을 이용한 전착 도장 적용, 도장면의 산화 방지를 위한 KBT 왁스 도포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차량에 적용되는 KBT 왁스는 차체 내부에 도포함으로써 수분 및 산화에 의한 부식을 막아주게 됩니다. 도포부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차체의 무빙 파트, 사이드실 멤버, 그리고 샤시의 서브 프레임 크로스 멤버 로어암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KBT 왁스 도포 공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KBT 왁스의 도포 작동 모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왁스 주입 모드로 우선 저장 장치에서 왁스가 히터 모듈로 이동하여 적정 온도로 데워지는 작업을 거칩니다. 이후 정량 장치를 통해 작업자가 세팅한 왁스의 질량, 도포 시간만큼 노즐 내부로 공급됩니다. 두 번째는 애프터블로우 모드로 노즐 내부로 주입된 왁스를 세팅된 시간만큼 공기로 불어내게 됩니다. 왁스 도포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분무 시 무화되는 왁스 입자의 거동 특성 때문에 신차 개발 프로세스상 도면 단계에서는 CAD2를 활용한 검토로는 품질 예측이 어렵고 후 단계에 이르러서 실물을 통한 품질 점검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단면 내부에 내시경 카메라를 삽입하여 모니터로 유감 평가를 하게 됩니다. 도포부에 대한 품질 달성 기준은 50 마이크로미터 이상이나 평가 방식상 계측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으며, 품질이 미흡한 부위에 대한 개선 반영 시점이 이미 금형이 제작 완료된 이후에 진행됨에 있어 수정에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KBT 왁스 도포에 대한 해석 기술을 개발하여 도면 단계에서 품질을 예측하고 금형 개발 이전에 구조 개선 활동을 하여 비용과 공수를 저감하고자 하여 해석 기술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석 기법을 검토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상이 모사 가능하면서도 현실적인 해석 시간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케이스별 검토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해석 영역의 형태를 실린더 타입으로 하고 노즐 내부에 공기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왁스를 주입하였을 때 유동의 형태와 도포 속도가 과다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도메인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짜고 노즐 내부에 왁스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공기를 불어넣는 애프터블로우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2차 과정에서는 해석 타임스텝의 영향도를 확인하였고 적정 타임스텝을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확정 짓기로 합니다. 하지만 해석 발산에 문제가 있었고 다음으로 격자 타입을 변경하였더니 수렴성은 확보하였지만 왁스가 홀에서 분사될 때 스프레이 형태의 무화 형태가 모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영상과 사진에서 문제점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분무되는 형태가 아닌 물줄기 형태로 분사되는 문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선 문제점을 고민한 끝에 우리는 해석 영역을 분리하기로 결정합니다. 볼륨 오브 플루이드 기법을 이용하여 내부 유동을 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라그랑지안 멀티페이즈 기법을 통해 외부 유동을 풀기로 합니다. 다음 장에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프의 내부 유동 해석에서는 왁스 주입 모드와 애프터블로우 모드 두 가지를 풀게 됩니다. 왁스 주입 모드에서는 공기가 지나간 통로 패스웨이가 만들어진 곳을 왁스로 채우게 되는 해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애프터블로우 모드에서는 노즐 내부에 왁스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공기를 불어넣어 패스웨이를 생성하는 해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 내부 유동 해석이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외부 유동 해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상물에 왁스가 도포되어 두께가 입혀지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장은 메타 모델링을 통하여 알고 있는 입력값과 결과값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해석의 정합성을 확보한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장에서 설명하였듯이 본 해석은 내부 유동에 대한 해석과 외부 유동에 대한 해석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하는 왁스의 밀도, 노즐 홀의 지름, 세팅된 주입량과 시간을 입력값으로 하고 유동 해석을 거치면 홀 입구에서의 시간에 따른 왁스 입자 속도와 유량이 계산되게 됩니다. 여기서 내부 유동 해석의 결과물은 외부 유동의 해석의 입력 조건으로 쓰이게 되는데 이 외에 왁스 입자 사이즈와 홀 입구에서의 분사 각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입력값은 해석에 사용된 실제 노즐을 테스트 장치에 직접 분사하고 그 결과 얻어진 패턴을 VMV 방식을 통하여 해석 결과와 실제 패턴이 유사할 때까지 최적의 조합을 찾는 방법을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테스트로 다양한 노즐의 형성과 입력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노즐마다 테스트와 해석을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시간적 소모가 크며 각각의 노즐에 대한 최적의 조합을 찾게 됐더라도 라인에서의 입력 조건을 바꾸게 되면 테스트를 재진행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노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동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게 될 텐데 시간에 따른 함수가 아닌 일관적인 값을 조건으로 한다면 실제와의 정합성 문제도 생길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노즐의 내부 유동 해석의 입력값과 결과물을 변수로 가지고 테스트 결과로 얻어진 분사 각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기로 합니다. 입자 사이즈에 관해서는 기존에 발표된 문헌을 사용하여 속도에 따른 펑션이 적용 가능하였습니다. 다음 장에서 분사값과 입력값의 상관관계를 얻기 위한 테스트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테스트에 사용된 3D 프린터로 제작된 노즐의 형상입니다. 메인 홀이 타겟이 될 텐데 여기서 홀의 크기는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실제 사용 중인 노즐 홀의 크기를 고려하여 0.6에서 2mm 사이에서 제작하였습니다. 한 노즐에서 내부 유동 조건을 다양화하기 위해 사이드 부분에 홀을 추가로 뚫었으며 테이핑으로 막아가면서 총 26가지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운데 동영상에서 테스트 장치에 왁스가 뿌려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통해 얻어진 패턴을 분석하고 노즐 홀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실제로 메인 홀에서 뿌려진 각도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의 표는 테스트 결과와 각 테스트에 부합되는 경계 조건으로 내부 유동 해석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노즐 구조에 따른 변수는 홀 크기가 있고 경계 조건에 관련된 변수는 왁스 주입량과 주입 시간, 그리고 애프터블로우 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동 해석에서의 왁스의 속도에 대해서는 최소값, 1/4분위수, 중앙값, 3/4분위수, 최대값을 고려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속도값에 관해서는 시간 속도 그래프를 구함으로써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해석 결과 얻어진 입자 속도 그래프로서
왁스 주입 모드에서는 안정 구간의 속도의 평균을 변수로 쓰고자 합니다. 애프터블로우 모드에서는 입자 속도가 노즐 내부에 패스웨이가 생기기 전과 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따라서 안정 구간의 속도 평균과 패스웨이가 생긴 이후의 속도 평균을 각각 따로 가져가고 패스웨이 발생 후 상위 10개 값을 평균을 변수로 가져가 보기로 합니다. 정리하자면 홀 지름, 왁스 주입량과 시간으로 얻어지는 유량, 그리고 해석 결과 얻어진 속도 4가지, 총 6가지의 변수와 실제 테스트 결과 측정된 분사각 간의 관계를 분석하게 됩니다. 상관관계는 메타 모델링을 통해 얻었습니다. 응답 모델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실제 시험에 적합한 모델인 회귀 모델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응답 모델의 2차 방정식을 구하기 전 앞서 선정한 6개의 변수와 각도의 상관성과 영향도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는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변수의 값이 커짐에 따라 각도가 비례하여 변화하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값이 음의 영역에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졌다면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홀의 지름과 내부 유동의 안정 구간 속도가 클수록 분사 각도도 커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에서 얻어진 값은 각도의 실제 유의미한 변수인지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영향도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애프터블로우 모드의 패스웨이 생성 이후 속도 평균은 임계값보다 작게 나옴으로써 이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변수로 각도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 상관관계식을 얻기로 합니다. 메타 모델 정확성 검증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실제 곡선과 응답 모델링을 통해 얻어진 곡선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아래 첫 번째 그래프에서 왼쪽 그래프는 가로축은 예측값, 세로축은 실제값을 나타내며 왼쪽 그래프는 기울기를 1로 가지는 사선의 포인트들이 가까워질수록 원하는 모델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R² 값을 일반적으로 0.9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측은 예측값에 대한 크로스 밸리데이션 레지듀얼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의 경우 절대적인 기준점이 있지는 않지만 이상점 검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검출된 이상점을 제외하고 다시 응답 모델을 구해본 결과입니다. R² 값과 V 값이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앞서 지정한 5개 입력 변수와 각도 간의 상관계수식을 최종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해진 메타 모델을 자바스크립트 형태로 해석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수행해 보았습니다. 좌측의 사진과 우측의 해석 결과가 어때 보이시나요? 특히 우리는 해석 초기에 해결되지 못하였던 스프레이 형태의 분사 결과의 모습을 빨간 네모 박스 안에 비산된 형태의 패턴을 통하여 실제와 근접하게 얻어진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복잡한 일련의 해석 과정들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자동화 툴을 제작하였습니다. 처음 해석을 수행하는 이도 해석 단계나 순서를 누락하지 않고 손쉽게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휴먼 에러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해석 조건과 위치 정보를 미리 엑셀에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을 통하여 내 외부 유동 해석에서 격자 생성 및 해석 수행까지 자동으로 가능하게끔 해줍니다. 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는 왁스 도포 해석 기술뿐만 아니라 메타 모델링을 통한 분사각에 대한 상관계수를 확보하고 그 결과 실제와의 정합성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입력값을 알고 있고 실제 현상이라는 아웃풋을 알고 있지만 둘 사이의 관계성을 알 수 없는 경우 우리는 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해석으로의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술 개발을 통해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사용 중인
전 왁스 노즐의 내부 유동 해석에 대한 DB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석 시간을 저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개발 프로세스상 도면 단계에서 왁스 도포부에 대한 구조 검토와 품질에 대한 사전 예측이 가능해졌고 그에 따라 금형 수정으로 인한 투자비 지출과 방청 필드 크레임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